안녕하세요. 역사 속 그날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400년 왕이 계승본자로 확정되어 궁궐에 들어간 이방원은 바로 다른 씨앗을 보았다. 그것도 다른 여자도 아닌 왕비 민씨의 궁녀였다. 이 일로 민씨는 화가 몹시 났다. 사실 이방원이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린 것은 처음이 아니었다. 이미 왕자 시절 다른 여인과 동침하여 아들까지 얻은 바가 있었다. 상대는 민씨의 몸종. 그 여인은 훗날 이방원이 왕위에 오른 뒤 후궁으로 책봉되었다. 효빈 김씨. 그녀가 낳은 아들은 경영군이었다. 이방원이 김씨와 정을 통했을 때 민씨가 큰아들인 양녕대군을 잉태하고 있을 때였다. 민씨가 느끼는 배신감은 클 법도 했지만 민씨는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양반가에서 첩을 한둘 두는 것은 예산 일이었던 시절이었다. 차라리 첩을 둘 바에는 자신이 잘 아는 이가 나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수 있었다. 김씨를 첩으로 받아들인 뒤에도 이방원과 민씨의 관계는 좋았다. 오히려 첩 김씨와의 관계가 소원해졌을 뿐이었다. 그런데 이방원은 왕이 되자마자 궁녀들을 취하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취한 궁녀는 훗날 신빈으로 책봉된 여인이었다. 그런데 그녀는 다른 곳도 아닌 중궁전의 본방 라인이었다. 본방 라인이란 왕비가 사가에서 데려온 요종을 일컫는다. 효빈 김씨와 마찬가지로 신빈 신씨 역시 민씨를 보살피던 여인이었는데 이방원이 또다시 왕비의 측근을 취한 것이었다. 이방원은 단번에 신씨에게 매료되었다. 그녀에 대한 애정은 신씨가 낳은 자녀 수만 봐도 확인할 수 있다. 태종은 왕비 민씨에게서 차남 사녀를 얻었다. 물론 민씨가 낳은 아들 셋이 더 있었지만 일찍 죽었다. 그런데 신씨에게서는 본처보다 더 많은 삼난 칠녀를 얻었으니 태종이 신씨를 얼마나 총애했는지 알만한 일이었다. 태종은 왕비 민씨보다도 신씨를 더 사랑했고 그녀를 더 신뢰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중에 왕비 민씨가 죽은 뒤에도 내명부의 통선한 고라를 그녀에게 주었다. 이후 태종을 만났더라면 신씨를 통해서만 할 정도였다. 민씨는 태종의 신씨를 무척 총애한 것을까지 참았다. 그런데 후궁 신씨가 임신 중일 때 태종이 또 한 명의 궁녀를 취했는데 이에 격분하여 왕과 동침한 궁녀들을 중궁전으로 불러들여 다그쳤다. 그러자 그 소식을 접한 태종이 가만히 있지 않았다. 태종은 중궁전에서 일하는 시녀와 한가는 20명을 내쫓아버렸다. 중전의 손발을 다 잘라버린 것이었다. 이 사태가 벌어진 건 1401년 6월 18일부터 태종과 민씨의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게 되었다. 이후 태종은 보란듯이 계속 후궁을 올렸다. 그리고 1402년 3월 7일에 아공 konung의 딸 의빈곤 씨를 후궁으로 삼으려 하자 마침내 그녀는 폭발하고 말았다. 민씨는 태종의 옷을 붙잡고 울면서 이렇게 따지고 들었다. 상관께서는 어찌하여 예전의 뜻을 잊으셨습니까? 제가 상관과 더불어 어려움을 지키고 같이 환란을 겪어 나라를 차지하여 싸운데 이제 나를 잊음이 어찌 여기에 이르셨습니까? 민수는 대전으로 쳐들어가 따지며 울며 또한 식음을 전폐하고 분을 삭히지 못했는데 이 때문에 태종은 권씨를 맞으려고 마련했던 가리색을 폐하고 한강과 시녀 몇 명만 앞세워 권씨를 벌궁에 들여야 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 왕비 민씨는 우울증에 시달렸고 태종은 며칠 동안 정사를 보지 못하였다. 불sam이 이렇듯 한치 앞을 양보도 없이 전개되고 있을 때 장인 민씨는 차마 딸의 고통을 더는 지켜보지 못하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간관 이직과 정관식을 은밀히 불러 왕의 축첩을 비판하는 산소를 올리게 했다. 이에 태종은 즉시 이지직과 정관식을 옥에 가두고 국문했고, 그러자 그들은 이렇게 직언하였다. 신이 가만히 보건대 제후가 한 번 장가드는데 9명을 데리고 오고 재승할 자손을 높이는 까닭이요. 데려올 때는 반드시 동시에 데려온 것이 군번을 어렵히지 않는 것이 막기 위함이옵니다. 전하께서는 정실 자손이 번창하시오매도 권씨를 맞이하였으니 이것은 전하께서 호색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데려오되 동시에 데려오지 않으셨으니 어찌 뒷날에 구실을 삼아 말하는 자가 인첩을 여기지 아니하고 직실로 삼을지 알겠습니까? 이것은 일찍 도모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옵니다. 태종은 그들의 누구의 사주를 받고 그런 상소를 올렸는지 캐물었으나 결국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어느 날 스승 여웅 부원군의 집에 가서 이 일을 고하였더니 대답하기를 내 말이 옳다 하였습니다. 영웅 부원군이란 곧 태종의 장인 민자였다. 태종은 민자에 대해 분노하였지만 스승이자 장인은 그를 어떻게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일단 이지직과 정가식을 풀어주었다. 그리고 민 씨를 다독이기 위해 장인 민 씨의 집에 거동하여 잔치를 베푸는 듯 화해의 제스처를 취했다. 덕분에 부부는 가까스로 화해하였다. 그런 가운데 1804년 8월 6일 민 씨의 장남 양녕대군을 세자에 책봉되었다. 그리고 이듬해 막내 성년대군도 태어났다. 그렇게 두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는 듯 했다. 하지만 그 외에도 태종은 여러 명의 후궁을 더 맞아들였다. 어느덧 후궁의 수가 9명에 이르렀다. 태종은 후궁을 많이 두는 것도 왕실의 자손을 융성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둘러댔지만 민씨는 수긍하지 않았다. 이미 얻은 후궁에서 10여 명의 자식을 둔 상태였기 때문이었다. 후궁을 드릴 때마다 태종과 민씨의 관계는 악화되었고 급기야 태종은 신하들을 앞세워 민씨가 투기를 심하다고 지적하는 데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에 민씨는 태종의 초심을 잃고 후궁의 눈에 팔려 정사를 뒷전이라고 비판하였고 그러자 태종은 아예 민씨의 소설을 찾지 않았다. 태종은 민씨가 그렇듯 오만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모두 민씨의 동생들의 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고 하륜, 이숙번, 이화 등을 내짜고 민무구, 민무지를 천안들을 유배 보내버렸다. 그나마 그들을 죽이지 않고 유배 보낸 것도 장인 민재 때문이었다. 그대로 두면 자식들이 모두 처형당할 거라 판단한 민재가 민무구를 유배 보내달라고 자청한 것이었다. 하지만 민씨 형제들의 일은 그쯤에서 끝나지 않았다. 만약 민무부 형제가 살아남은 가운데 태종이 죽고 세자 양녕제군이 즉위한다면 그 뒷감당이 만만치 않을 것이었다. 세자는 어린 시절 외가에서 자랐기 때문에 외숙들과 친밀하였다. 그러니 세자가 왕위에 오르게 되면 민씨 형제가 권력을 장악할 것은 불보듯 뻔했다. 그렇게 되면 민씨 형제는 복수할 것이고 그들의 탄핵할 중신들 대거 숙청할 것이 뻔했다. 그런 점을 모르지 않을 하륜, 이숙번, 이화 등은 대관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그럴 형제들을 극형에 처하라고 요청하였다. 그런 가운데 민씨 형제들 편에 섰던 이무, 조이빈, 강사덕 등은 자구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인밀히 민씨 형제와 연락을 취하였는데 이 일이 발각되어 걷잡을 수 없이 사건이 확대되었다. 결국 1409년 정사공신 이무가 사형당하였고 민씨 형제는 제주도로 유배지로 옮겼다.
그러자 이번에는 총친들과 세자의 장인인 김한로, 심지어 세자까지 민씨 형제를 죽여야 한다고 상소했다. 그리고 이듬해 1410년, 태종 10년, 태종은 마침내 민씨 형제들을 자진 명령을 내렸다. 장인이자 스승 민재가 이미 죽었고 더는 눈치 볼 것이 없었다. 민씨 집안에 대한 응징은 그것으로부터 종결되지 않았다. 태종은 6년 뒤인 1416년에 그들 아우인 무효에게도 자진 명령을 내렸고 그들의 처자식을 모두 변방에 내쫓았다. 자신이 죽은 뒤에도 있을 환란의 싹을 잘라버린 셈이었다. 태종은 왕비 민씨의 집안을 처참하게 몰락시켰다. 그렇게 부부의 전쟁은 민씨가 죽은 1420년까지 지속되었으니 두 사람은 애증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만한 일이었다. 부부의 전쟁은 팔자를 진 남편 태종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는 듯했다.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 낱낱이 지켜본 세자의 새 아버지에 대한 소심한 복수극이 기다리고 있었다.